홈팀 PAOK 포메이션은 4-2-3-1이며 찰로프는 문전에서 위치 선점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수비 뒷공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한다. 지브코비치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 풀백을 흔들고 컷백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연결한다. 콘스탄티아스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며 팀 전체 공격 리듬을 이끌어가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부상 결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자원 기아쿠마키스가 벤치에서 대기 중이라는 점이 크다. 그는 순간 스피드와 직선 돌파 능력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의 강점을 보이며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원정팀 마카비 텔아비브 포메이션은 4-2-3-1로 맞서지만 수비 집중력에서 기복을 드러낸다. 니콜라에스쿠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있다. 안드라데는 빠른 스피드로 측면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연계와 마무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된다. 페레츠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시도하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경우 쉽게 흔들린다. 특히 멜리카의 부재는 수비 라인 안정감 저하로 이어지며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PAOK의 빠른 교체 자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PAOK는 콘스탄티아스 중심의 전술 완성도와 기아쿠마키스 같은 교체 자원의 속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수비 결손과 공간 노출로 인해 후반부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PAOK가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날카로운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미트윌란 포메이션은 3-5-2며 프랑콜리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침투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 능하다. 브루마도 주니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전환 플레이를 동시에 시도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빌링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아 상대 압박을 버텨내고 세컨드볼 상황에서 날카로운 마무리 옵션을 제공한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홈에서는 조직적 전술과 압박 강도로 이를 충분히 메워낼 수 있다. 특히 북유럽 특유의 기후와 홈팬들의 밀도 높은 응원은 경기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원정팀 스트럼 그라츠 포메이션은 4-3-1-2이며 말로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전방 자원을 지원하지만 체력 기복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난다. 자타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하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키테슈빌리는 중앙에서 템포 조절과 공격 전개를 맡지만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방 연결이 끊기는 약점이 있다. 게다가 브르코비치, 후랴코프, 스탄코비치의 부상 공백은 수비 조직력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동유럽 끝자락에서 북유럽까지의 장거리 원정 피로는 단순히 이동거리 문제가 아닌 체력 저하와 경기 집중력 약화로 직결된다. 이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트윌라는 홈 2점과 빠른 공격 전개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반면 스트럼 그라츠는 원정 피로와 부상 변수로 인해 후반까지 힘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미트윌란이 경기 전반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홈팀 디나모 자그레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레나 벨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을 잡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을 드러낸다. 스토이코비치는 측면 돌파와 컷백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점이 있다. 류비치치는 중원에서의 볼 환수와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하지만 피에르 가브리엘과 토렌테의 부상 공백은 수비 안정감을 떨어뜨려 후반 커버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날 수 있다. 결국 자그레브는 벨류와 스토이코비치를 축으로 한 공격 루트에 집중하며 단조롭지만 직선적인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페네르바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 네시리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아센시오는 좌우를 오가며 유연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중거리 슈팅으로도 위협을 가한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지나친 부담이 누적될 경우 전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엘마즈, 머칸, 모어, 탈리스카의 부상 공백은 벤치 깊이를 크게 약화시켜 경기 후반 전술적 변화를 주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페네르바체 역시 네시리 아센시오의 스위칭 패턴이라는 플랜 A를 경기 내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직선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혔지만 페네르바체도 네시리와 아센시오의 콤비로 맞대응할 수 있다.
양팀 모두 플랜 B 없이 단순한 전술만 반복한다는 점에서 경기 흐름은 균형을 유지하며 결국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서로의 강점이 맞부딪히며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홈팀 베티스는 4-2-3-1 전형을 가동하며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가져간다. 포르날스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순간적으로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뜨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 자리한 쿠초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연결되며 마무리 찬스를 창출한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클래식한 스타일로 터치 라인을 깊게 파고들며 측면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 특히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이중 국적 특유의 기술적 유연성과 침착한 볼 간수 능력으로 오늘 노팅엄 풀백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 부상 변수로 데오사, 이스코, 루이발이 결장하지만 포르날스와 리켈메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공격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 원정팀 노팅엄은 4-2-3-1 전술을 유지하며 중앙과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우드는 제공권을 활용한 전방 마무리에 강점을 지녔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상대 측면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깁스 화이트는 전방과 이선 사이에서 유연한 연계와 패스를 제공하지만 순간 압박에서 탈출하지 못할 경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아이나, 도밍게스, 허친슨, 진첸코, 무리오의 동반 부상은 수비 안정감에 큰 타격을 주며 포백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베티스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측면 돌파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질 경우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베티스는 포르날스의 침투와 리켈메의 돌파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노팅엄은 결장자 속출로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압박 저항력에서도 불안 요소가 크다. 이번 경기는 공격 패턴의 다양성과 홈 2점을 앞세운 베티스가 승리를 확정할 그림이다. 홈팀 브라가 4-4-2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중원 숫자를 활용해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엘 와자니는 좌측 채널을 파고들며 직선 돌파와 컷백 루트에서 이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나바로 알리아가는 타겟형 움직임과 박스 안 제공권 장악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을 높인다. 무티뉴는 볼 배급과 전환 속도, 조율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템포를 올리고 내리는 리듬 변화를 통해 경기를 지배한다. 비록 올리베이라, 비디갈, 도르레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미드필더 핵심 자원들이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중원 주도권에서 흔들림은 크지 않다. 원정팀 페에노르트 4-3-3에서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상대를 흔들지만 이번에는 중심축이 무너졌다. 우에다는 타겟 플레이와 문전 마무리에서 장점을 보이나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된다. 하지 무사는 박스 근처에서 드리블과 개인기 돌파로 변수를 만들지만 일선에서 고립될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 테이는 연계 플레이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황인범의 이탈로 전방 배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황인범, 베일런, 로톰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까지 부상 리스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브라가는 중원에서 밀리지 않고 세트피스와 전환 템포에서도 확실한 해법을 들고 나온다. 페에노르트는 핵심 미드필더의 이탈로 전술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라 리듬을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브라가 쪽으로 결론이 모인다.